네, 팬데믹 시기 장기화되는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미국에선 최근 여름학교와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병행되면서 주별로 등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교를 위해 이용하는 게 바로 스쿨버스인데요.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타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비교했을 땐 과연 더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자, 길금희 기자. 매일 자녀를 등교시킬 여력이 안 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스쿨버스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데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전파에 있어서 더 취약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대략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여건상 많은 인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 교실보다 더 위험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통학버스 내에서의 전파 사례가 많지 않다는 보고가 나온 건데요. 이 버지니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버스 내에서 이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고 이 수시로 환기를 잘 시킨다면 이 버스 내에서의 감염 전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스쿨버스의 좌석 사이 거리가 2.5피트로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보다 훨씬 짧아서 이 등교 재개를 앞두고 이 스쿨버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 전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버스 내에서의 유의미한 전파는 없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일부 학교에서 시행한 버스 내 자리 배치 유도가 효과를 봤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같이 앉히는 방법을 쓰거나 평소 동선이 비슷한 접촉자들끼리 같은 좌석에 앉히는 방법을 활용했는데 실제 이런 시도들이 대규모 전파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좀 자체적인 그런 수칙들을 잘 점검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최근 홈스쿨링을 하면서 가정들에서 이제 홈스쿨링 학생 등록제를 운영하는 요구가 좀 빗발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이 최근 영국은 최근에 이 코로나가 평생 지속될 것을 대비해서 이 코로나 공존하는 삶을 연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이른바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 영국 정치계가 가정교육 아동의 국가 등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BBC는 지난 27일 보도에서 영국 하원교육위원회가 최근 폭증하는 가정교육 사례를 두고 실태 파악을 위한 국가 등록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갈수록 악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집에서 공부하기를 택한 가정을 국가 차원에서 수치화해서 이에 맞는 교육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길게는 코로나 종식까지 이런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등교를 한 학생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분리 지원하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언론사가 시행한 조사에서 올해 가정교육을 등록한 어린이 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하원 의원들은 사실상 영국 교육계에 홈스쿨링 시대가 도래한 만큼 홈스쿨링을 받더라도 기존 교육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취약한 수리와 문해력 향상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영국 교육 가 급증하는 홈스쿨링 가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원을 할지 아니면 등교를 돕기 위한 새 방역 지침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좀 지원책은 좀 분리해서 나올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볼까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올해 대학 지원금 신청이 또 끊겼다. 이런 얘기도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 미국 내 대학 연방 재정 지원 신청자가 작년보다 크게 떨어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연방 재정 지원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대학 등록금 지원자가 뚝 떨어졌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등록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좀 생계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대학 갈 엄두조차 못 내는 학생들이 많아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관련 기구는 사라진 저소득층 고졸자들이 학교가 아닌 노동 시장에 있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팬데믹으로 의료계 등에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며 시간당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고액의 임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특히 유색인종 학생들이 노동력 부족을 이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취약계층들은 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가짜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